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장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리는 공자 이름이죠. 조술요순 하시고 헌장무무 하시며 상률 천시 하시고 하습 수토 하시니라. 자, 이건 뭐 성인이기 때문에 시자를 붙인 거죠, 여러분. 현토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조술요순하고 하며 하고 하니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꼭 옛날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지만 존칭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기를.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글을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게 자꾸 보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자, 이런 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야, 조술, 요순, 헌장, 문무. 이거 전부 다, 과거에 공자나 맹자가 흠모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앞에 있는 글은 그냥 좋은 뜻이죠. 그죠? 천시, 하늘의 시간. 위로는 하늘의 시간을 따른다. 이 상자가 있으니까 밑에 또 하자가 있죠. 지방의, 지역의 특색에 또 다습한다. 그렇게 그냥 대충 이해를 하셔도 돼요. 글을 해석할 때. 조술이 무슨 뜻이냐, 이건 잘 몰라도 느낌으로, 조라고 할아버지죠. 멀리 요임금과 순임금을 받든다, 따른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문왕과 무왕의 법도를 법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술헌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조술헌장이라는 말이. 자, 우리 한의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황제의 내경을 조술하고 헌장 중경서 중경한다. 이렇게 표현이 할 수가 있죠. 그런 뜻이에요. 조술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그 도를 종으로 삼고 이런 종, 으뜸, 중심으로 삼고 헌장이라고 하는 가까이 그 법을 지킨다. 율시 천시자는 자연의 운행을 법으로 삼고 추나추동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습수토자는 그 일정한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그 일정한 지역마다 어떤 특색이 있을 거 아니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모두 자, 요 말이 우리가 배울 점은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외를 겸하고 본말을 포괄해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글을 쓸 때나 모든 것이 내외를 갖추고 본말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사고 방식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내외를 겸하고 본말을 포괄한다. 비어 천지지 무불지제하며 무불보도하며 또 이거 멋진 말이에요. 비어컨대 하늘이 요거 글자 틀렸네요. 요거 글자 틀렸어요. 지제하며 지자 잡을 지자 대자로 돼 있죠. 무불지제하며 무불부도하며 하늘 천지가 어떤 것을 지탱하고 이렇게 실어주지 아니하며 없고 또 무불부도하며 덮어주지 아니하며 없으며 비유컨대 마치 사시가 착행 갈마들다 그러죠.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죠. 봄만 그냥 계속 처음서부터 봄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고 이게 바로 착행이에요. 마치 또 해와 달이 번갈아 가면서 밝아진 것 같다. 착은 질이다. 번갈을 질이다. 이것은 성인의 덕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비어 천지지 무불지제하며 무불.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어지만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글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문집 같은 거 볼 때는 기본적으로 사서삼경을
통독하지 않으면은 옛사람들의 글을 읽기가 어려워요. 예, 그게 이제 그 한문 공부가 왜 어렵냐? 많이 고증하고 외우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그 노동이에요, 노동. 예. 그냥 뭐 눈으로 대충 해가지고 이게 되질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작업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하나 용어마다 전부 다, 아, 이것은 중용에서 나온 말이구나. 예. 이것을 다 외워야 돼요. 예. 이 정도는, 예, 약과예요, 여러분. 중용의 글들은 전부 다 그 문체가 쉬운 문체예요. 막 서점 가보세요, 여러분. 예, 정말 뭐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예, 일월지 대명이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들입니다. 이런 것. 거의 관용적인, 영어에도 관용구가 있잖아요. 예, 한문의 일종의 관용구다. 이런 말들은 무불지제, 무불도. 예, 사시지, 착행, 일월지 대명. 예, 이런 건 거의 관용적으로 옛날 학자들이 사용되었던 말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 출처를 알게 되고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예,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오늘 그 시간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다. 그 중에 만물이 병육이 불상해하며 도병행이 불상패다. 예. 이 말은 요 밑에 걸 특히 똑같은 말이지만 도병행이 불상패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과제예요. 외우셔야 합니다. 외워야 돼. 사실은 글은 공부는 뭐냐? 공부. 한문 공부가 뭐냐? 어떻게 하냐? 암기, 암송입니다. 암송. 예. 예. 외우고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눈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는 일단은 모든 게 암송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시대와는 안 맞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 멋있는 말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가 병행하는데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자, 위에서 보면 만물이 병육하는데 천지 사이의 만물이 현상이 막 벌어지잖아요. 서로 해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해하지 않는다. 예. 자, 이 자연 현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뭐 해하는 것 같은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하늘과 저기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은 막 예를 들어서, 예, 어떤 경우는 막 나무라든가 풀도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바람 때문에 위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새가 뭐 나른다든가, 예, 땅에서는 벌레가 기어간다든가, 예, 병육하는데 서로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새가 벌레 잡아먹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니까. 자, 도가 병행한 게 불상패라는 거, 우리가 공부한 거를, 예, 이거는 논어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여러 번 주자가 주석을 붙였어요. 자, 공자가 뭐라냐면 은나라에는 어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미자라든가 비간이라든가 백이 숙제를 얘기했었죠. 거기 그 말이 음미한 말이에요. 뭔가 공자는 저기 주나라에 무왕의 행한 거, 역성혁명에 대해서 공자는 별로 약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는 그걸 딱 잘라서, 예, 무왕의 저기 행위 자체를, 예, 맞다 그랬잖아요. 예, 역성혁명이 정당한 거다. 근데 공자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 무왕이 그 상나라를 쳐들어갈 때 백의 숙제가 길을 막았어요. 이거는 신하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역적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강태공이 저분은 은자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물렸죠. 자, 백의 숙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왕은 역적이고 무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성혁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이게 두 사람의 행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게 맞느냐? 그때 쓰는 말이 도가 병행한다. 그러니까 무왕이 도를 행하는 것과 백의 숙제가 왕도를 존중해 주는 것, 상나라의 왕권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천자를 존중해 주는 거. 그것은 병행하지만 서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그죠? 예. 안 넣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살다 보면요. 한의학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만물이 병육이 불상하다. 예. 근데 노자에는 천지불인이라고 하죠. 천지불인. 거기 가면 그것도 참 멋있는 생각이에요. 주자는 천지는 생무지심이라 했죠. 천지는 물을 생하는 마음이다 그랬죠. 예. 하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유지시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자는 노자 도덕경이 천지불인. 천지는 불인이다. 그러니까 인하지 않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못해주고 그런 개념,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 잘 이해를 또 하시면은,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씩 그렇게 변형해서 써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뜻을 갖추고 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도병행이 불상패, 요거는 우리가 조금 조금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서 자꾸만 생각을 해보세요. 소덕은 천류요. 이거는 용어로서 말한 거죠. 대덕은 도난이. 우리가 그 종로 저기 어디죠? 서울에 가면 도남원 자리 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도나. 돈독히 하고 백성을 교화시킨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천지가 소위 큰 이유이다. 천지가 크게 된 이유이다. 패라고 하는 것은 배와 같다. 천부지제, 이거 유명한 말이죠. 아까 무불지제, 무불부도.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받쳐주매 만물이 그 사이에서 병육한다. 근데 서로 해가 되지 않고 사시일월이 그 착행하고 대명하는데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것이 소위 불애하고 불패한 반은 알고 보면 소덕의 천류와 같고, 그 소위 병육하고 병행하는 이유는 대덕의 도나와 같다. 이것도 뭐 소덕은 천류, 대덕은 도난이라는 것도 이거는 이 하나의 그 사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사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용 가지고 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소덕이라 그래서 작은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은 이 주자의 말로대로면은 소덕은 결국은 대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주자가 여기서 말해 소덕이라고 하는 전체의 부분이다. 전체의 부분. 대덕은 만수의 근본이다. 자, 여기서 주자의 문체를 한번 보죠. 전체의 부분이다. 자, 그런데 이 만수는 뭐죠? 만 가지 다른가? 이게 바로 분이에요. 만수의 근본이다. 원래 이런 말들은 정의천에서 나온 거예요. 이일본수. 이치는 하나인데 분은 다르다. 다를 숫자. 이일분수. 이치는 하나인데 분은 다르다. 이거 분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기라고 해도 됩니다. 기. 어떠한 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 성리학의 일종의 가장 그 골격이에요. 이일분수.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본체다. 그러니까 요런 말로 해서 우리가 대학 잔주에 보면 요런 말이 있어요. 만상. 어떻게 보면은 현상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만상이 소이위 태극이 되고 태극이 된다. 만상이 태극이 되는 바고, 또 반대로 여기다가 태극 소이위 만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성리학적 우주관이에요. 현상관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하나가 곧 일찍 다요 다즉 일이라는 거 똑같아요.
자, 말을 바꿔서 우리가 요즘 쓰는 이런 거죠. 일즉 하나가 모든 것이요. 다즉 예. 모든 것은 하나가 예.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자의 어떤 그 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주자서 절효라든가 주서 백선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면은 주사의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인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말이 여러분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아우 구호죠 구호 북한에서 많이 쓰죠.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선전선동이 좋죠. 그래서 이 주자 철학이 여러분 이 주자 철학이 민주주의하고 조금 멀어요 여러분. 예. 전체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전체주의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옛날 조선의 선비들이 많이 구한말 때 공산주의로 빠지게 된 거 물론 그 조선 시대가 가고 있는 봉건 그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그와 같은 chế度, 양반 계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평등주의를 말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주자의 그와 같은 그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자 철학을 하면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현상에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예, 현상에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뭐죠? 개인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차이성을 존중해 주지 않고 전체의 입장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억압하게 되면은 그 사회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못 견디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주자 철학이 예,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으로 흘러간다. 흘러갈 수가 있다. 예. 많은 조선시대 후기의 학자들이 공산주의에 예, 경도되었다. 예.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주자 철학하고. 예.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 그 관점에서 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이게 뭐야 그냥 쓱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국가의 사회의 시스템화 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천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맥락이 분명하고 그 나감에 멈추지 않는다. 자, 주자는 이런 말 되게 좋아하죠. 불신. 예, 이것이 바로 다 하늘의 도자네요. 성이고. 예. 도나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를 돈독히 해서 그 근본이 성대해짐에 나감에 막힘이 없다. 궁색함이 없다. 근본이 성대해져서 나감에 궁합니다. 글자도 보세요, 여러분. 딱딱 맞춰서 썼잖아요. 예.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글 쓰는 데 있어서 대꾸. 예, 대꾸. 음악도 여러분 대꾸로 돼 있어. 많은 분 고전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그 대표적으로 이거 바하 같은 거 사람이 음악 같은 경우 다 이렇게 짜집기 수학적 논리로 탁탁 돼 있습니다. 예. 글자 수도 탁탁 맞잖아요. 이렇게 예. 천류는 이렇게 도나는 거 보기가 편해요. 이렇게 쓰면은 그리고 문장이 비교적 아름다워요. 난삽하지가 않고 예. 이것은 천지의 도를 말함으로써 상문의 예. 취비의 뜻을 예. 밝힌 것이다. 우는 제 30장이다. 여기서는 천도를 말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 도병행이 불상패에서 소덕은 천류, 대덕은 도나니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전체의 부분. 부분은 곧 부분이 모여지면 그것이 바로 본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 현상을 한마디로 태극이다. 그러나 그 각 현상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각 현상에 일태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주자 이전에 그러니까 송나라 이전에는 이와 같은 문자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글을 딱 보면 해석을 보면은 이것은
성리학 이후의 용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의학도 성리학 이전 당나라 때까지 거의 고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상한론 처방과 금계혈학 처방과 그게 뭐더라? 처방. 예를 들어서 사물탕, 사근자탕 나오고 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까지는 거의 고방이에요. 그런데 금원 사대가들은 전부 다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변했다. 예. 금원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식 체계는 소위 말해서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 다소 현학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그건 나쁜 뜻이에요. 예. 현학적이 돼버렸다. 그리고 또 신비주의적으로 빠졌다. 나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관념주의다.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생각 속으로만 빠져버린 거예요. 실체를 몰라버린 거예요. 예, 실체를 몰라요. 만일의 경우, 자, 한나라 때 사람들은 한나라 때 기는 뭐냐? 수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후세에 가서 금원시대에 가서 기는 수라고 하는 웃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수다라고 하면 여러분 미친놈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우리는 이 기라고 하는 거를 형이상학 초월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관념상. 여러분 기를 어떻게 치료하죠? 진피소엽이 기를 치료하는 약입니까? 그거는 아주 부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부분. 대왕도 여러분 기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여러분. 언제 상한론에서 기를 치료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후세 가서는 모든 게 다 기로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청나라 초에 가운백 같은 정말 가운백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운백이 뭐라는 모든 병을 다 거기에 있는 말 가지고 저도 얘기합니다. 저 말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모든 병은 기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고방에 위배되는 말이에요. 상한론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써요. 상한론은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병은 치수에부터 시작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전부 다 얘기했던 말이죠. 근데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주자 철학을 실턴조통간에 금나락, 금원 사대가들은 전부 성리학 관점에서 주역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성리학적 관점에서 주역을 파악한 거예요. 아니야. 황제내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명대의 경학이죠. 장경학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새로운 사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글쓰기도 변한 거예요. 글 쓰는 방식이 변한 거예요. 글 쓰는 방식. 그래서 글을 보면은 그 시대 사상,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오늘날 시대에 쓰는 말을 보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 문화, 인식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갔죠. 글 쓰는 게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동의보감을 보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동의감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요. 자, 천류는 했고, 다 했죠. 오직 천하 치성 이어야만이 유자가 있으니까 이어야 조건이죠. 능히 총명 예지해서 좋게 백성들한테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총명 예지란 말 많이 쓰죠. 이 총명이라는 어원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서전에 제가 늘상 말하죠. 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장자에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귀가 밝고 눈이 밝은 게 총명한 거예요. 귀가 밝고 눈이 밝은 거. 저 사람은 참 총명해. 그리고 예지로와 이런 거 다 옛날에 쓰던 거예요.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인은 여러분
흐리멍텅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총명이지예요. 예. 사람 죽일 때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죽여요. 성인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성인도 사람을 죽일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죽여요, 여러분. 예. 관유 온유함으로써 이거 해석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쓰는 말 관유 온유 족이 용납한다. 예. 그러니까 요거 같은 예, 맞는 말이죠. 이 표현도 자체로 보세요. 예. 발광 강의에서 족이 무엇인가를 예, 집정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인은 어떨 때는 봄바람처럼 살랑살랑하지만 어떨 때는 쌀쌀 맞고 여러분 아주 정말로 가을과 겨울의 추상과 같은 강력함도 있어요. 예, 굳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여러분. 기질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재장 중정함이 예, 재장이라는 것은 마음이 항상 일정하고 엄숙하고 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올바르면서 중용에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공경함을 두고 그러니까 물리밀찰 이런 게 또 어려운 말이죠. 예, 물리밀찰이 좋게 써 구별을 둔다. 이 물리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예, 배운 거예요, 여러분. 물리를 예, 어떠한 현상에 대한 어떠한 그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상을 파악하는 거. 그게 물리예요, 물리. 그것이 아주 치밀하다. 예. 치밀하다. 이것이 조이 예, 구별을 한다. 그러니까 충명예지는 생지의 자질이요 임은 거상이 임하다. 이것도 우리가 느낌 다 아시죠? 그 아래 네 가지는 바로 인의 예지의 덕이니 문은 문장이요 이는 조리다. 예. 밀은 상세한 것이다. 차는 명변이다. 우리가 이거 배웠죠? 박각제하며 신문제하며 신사제하며 명변제하고 독행제라고 예, 중용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대로. 예. 조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조리가 있어야 된다. 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엉클어지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먼저 조리를 세우려고 하죠. 예. 조리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여러분 현상은 다 조리로 돼 있어요. 예. 예. 자, 부박 연천하야 이 시출지. 예. 부박 넓다. 부박은 넓은 개념. 연천은 어떤 샘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예. 그것이 항상 시로서 나타난다. 부박이라고는 주편, 예, 두루편이죠. 두루두루 예, 광활하다. 연천이라는 것은 정하고 심하면서 예, 근본이 있는 것이다. 출은 발현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덕이 충적어 중이 시로 발현에 외한다. 이거 항상 나오죠. 덕어 중이면 형어에다. 예, 이런 거 똑같아요. 예. 이와 같은 덕이 우리 예를 들어서 마음에 충족되어 있으면 그것이 행위로서 때에 따라서 드러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자연 철학 우리가 자연이란 말이죠. 근데 예, 현상이죠. 자연 현상. 이제 후세의 자연 철학이라고 그러죠. 예, 현대는 자연 철학과 인문 철학. 이것은 인문 철학이죠. 인문학이죠. 인문. 네. 자연과 인문을 이렇게 동질성으로 이해했다는 거. 네. 옛날 사람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적어 중이 시로 발언해야 한다. 네. 부박은 하늘과 같고 연천은 연과 같다. 목과 같다. 드러남에 백성들이 공경치 아니함이 없으며 말을 할 때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이 없다. 야, 이게 참 정말 어렵죠. 네.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신뢰를 안 해준다.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행함에 백성들이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다. 네. 말하자면은 충적 극기성이 예, 충족돼서 그 성을 다해서 발현하는 것이 단기가다. 여기도 여러분 그냥 슬쩍 지나가면은 유명한 글입니다. 이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요거 얘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단기가 지위.
단기가 지위 시다. 그 오름에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시라는 거예요. 시. 그래서 주자가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단기가 지위 시다. 발현하는데 그 마땅함에 당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용이죠. 이게 중용이에요. 시. 상황에 맞추는 거. 그러니까 옳다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고정되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세상 일이 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상황마다 효도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이게 바로 단기가예요. 이 말을 제가 중경서 조문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단기가. 발안을 할 때 발안하는 거, 그게 바로 단기가예요. 청화제를 써야 되는 경우 청화제 써요. 그게 바로 단기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자. 그냥 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이 단기가라는 말. 자, 이 학기에 나오는 건데 단기가라는 말이 있지만 또 금어 미발지유 예다 이랬어요. 제가 안 쓸게요. 금어 미발하기 아직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금하는 거. 그게 바로 예다. 미리 예다 이 소리예요. 우리 예라는 거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예과, 본과 이럴 때 미리 예. 금어 미발지위. 아직 발하지 아니했을 때 금하는 게 예다. 요거는 단기가 지위시요 금어 미발지위 예다. 이거 학기의 편에 나옵니다. 이 얘기의 학기편.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크게 벌리기 전에 미연에 싹을 있을 때 금하게 하는 거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짐을 보고서 중경서는 항상 조짐을 보고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처방의 기준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금어미발제. 병증이 극성하기 전에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짐은 항상 병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하품을 한다. 기침을 한다. 트림을 한다. 그게 예를 들어서 차수자 모심. 손을 깍지 끼고 가슴을 누른다.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할까요? 이게 바로 병정이에요. 이 조짐이에요, 조짐. 중경서가 정말 공부를 하면 이거 정말 잘 쓴 글이다고 하는 게 이 관점에서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금어 미발한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단기과한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뒤늦게 가서 병증이 심한 경우에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사설을 공부를 하고 다시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 상한론을 읽게 되면 새롭게 보입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런 관점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단기과 이런 말. 이와 같은 이유로 성명이 요즘 말하는 명성이죠. 양위로 중국으로 나라 가운데로 퍼져나가고 또 만대에 미치고 이웃 나라한테도 미친다 이러죠. 그래서 주거 소지와 인력 소통과 수레바퀴가 배와 수레바퀴가 이르는 것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인력이 통하는 것과 하늘이 덮는 것과 땅이 실어주는 것, 뭐 모든 천지죠. 이율 소조와 해와 달이 비추는 바와 이슬과 서리가 내리는 바에 무릇 혈계가 있는 것이는 모두 다 존친하지 아니함이 없는 까닭으로 하늘에 짝한다라고 했다. 거창하죠. 중국 사람 이런 고전을 읽다 보면은 항상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과대망상에 빠집니다. 과대망상. 다 될 것 같이 되죠. 다 될 것 같이 돼요. 과대망상에 빠진다. 너무 지나치죠. 표현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잠깐만 이런 걸 읽다 보면 하늘, 땅, 천지, 우주, 그리고 뭐 천년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한테는 부적합한 용어죠. 근데 이런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말이 커져요. 말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해서 저도 글 쓰면서 항상 그래요. 천하, 뭐 천세 막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네. 잘못하면 여러분 과대망상에 빠져요. 마치 덕만 갖추면 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요. 택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거 소지 이하는 모두 그건 한 거다. 배처는 그 덕이 미치는 바다. 광대함이 천과 같다. 우는 31장이다. 상장을 이어서 그 소독의 천류를 말한 것이니 이것 또한 천도다. 그러니까 소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거. 명성도 중요합니다. 명성도 중요해요. 그러나 현대의 명성은 조금 이런 그 덕을 갖춘 명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자, 또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늘 강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지체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읽기 편하게 달락달락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막 50분, 1시간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20분에서 25분 이렇게. 이것도 긴 거죠. 20분.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듣는다는 게 사실은 뭐 외지가 아닌 시간을 내지 않으면은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긴 시간이에요. 25분도. 저도 어떤 경우 유튜브에 가면 재미없으면 막 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그런 거 이해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